자, 그럼 다음 이어가지고 계속 트렌드 또는 외부 환경 분석이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예. 자, 요즘에 최신 유통 트렌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계속 바뀌는 거겠지만 앞으로 계속 증가할 그런 어떤 트렌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요즘에는요 무인 매장 뭐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이 점점 발달하면서 그렇죠? 이런 무인 매장이라든가 점원의 도움 없이 이런 그 결제까지 하고 주문까지 받는 그래서 보면 요즘에 보면 뭐 삐로삐로 하고 다니는 로봇들 다니는 그 서빙 로봇도 있는 음식점들도 많고요.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는 테이블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못 하시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좀 힘드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살아가시는 게. 근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드니까 그분들한테 맞는 어떤 그런 기자재나 장비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저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보면 요즘에 보면은 이런 음식점에도 보면 태블릿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주문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쵸? 예. 그 좋은 점은 그거죠. 적어도 주문을 했을 때 내가 주문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주문 오류로 인해서 그런 거 많잖아요. 나 짜장면 시켰는데 왜 짬뽕이 나와요?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아차 그랬는데 이게 내가 주문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주문을 잘못 받은 건지 서버가 모를 경우도 솔직히 있어요. 속으로는. 그쵸? 예. 근데 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으로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키오스크라고 표현합니다. 키오스크. 아예 메뉴를 처음에 입장할 때 그 메뉴판에서 내가 골라서 보통 요즘에 보면 그 휴게소 같은 데 많이 있죠. 이런 키오스크 기계들이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뭐예요? 이런 무인 매장 아니면 이런 로봇이 기존의 어떤 사업에 도입되는 것들 이런 걸 이제 4차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점점 발전해 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요즘에 보면 그 아마존고라고 이 아마존고는 뭐예요? 무인 결제 시스템이죠. 그쵸? 그러니까 물건을 사가지고 그냥 카트에서 들고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들고 나오면 뭐예요? 예, 그냥 내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아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들고 나가는 순간 결제가 다 돼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런 아마존 거는 회원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처음에 아예 카드를 다 등록을 해놓고 그 매장에 들어가기 전에 음, 회원으로 돼서 회원 등록이 돼서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그런 데가 많이 있고요. 또 특징이 뭐예요? 바로 하이브리드 매장이에요. 하이브리드 매장.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게 10년 후에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서 물건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그리고 느껴보는 장소지 백화점에서 물건 사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왜? 동일한 제품이 온라인에서 훨씬 더 싸게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물건하고 온라인 유통라인에서 들어가는 물건하고 조금은 어떤 품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르게 해서 넣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더라도 하여튼 품질이 동일했을 경우에 가성비 면에서 따져봤을 때는 온라인이 훨씬 더 싼 건 당연합니다. 왜? 온라인으로 판매가 되면 인건비 안 들어가지. 그리고 백화점 같이 그런 건물 안에서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세 안 내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통 비용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제품에 대해서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프라인 매장들의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지금 새롭게 나오는 매장들이 바로 하이브리드 매장이죠. 뭐예요? 오프라인에서는 제품을 만져보기만 하고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할 수 있게 이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 매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그쵸? 그래서 융복합이 다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매장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세포마켓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SNS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SNS를 통해서 개인 간 거래가 일어나는 1인 마켓들. 그 중에 가장 지금 좀 여러분들이
최대한 알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당근이죠. 그 전에 더 유명한 게 뭐예요? 예, 중고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거래 사이트죠. 이 중고거래 사이트나 당근은 지금 벌써 대기업화돼 가고 있어요. 예, 1인 기업이었는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뭐라고 표현할까요? 구체적이고 그리고 거래되는 제품을 좀 집약시켜서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그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이버에 중고마당하고 그죠?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중고마당이라고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죠? 네, 중고나라 그죠? 중고나라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중고나라하고 그리고 당근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중고나라는 PC, 태블릿 기반이지만 당근은 무슨 기반? 모바일 기반이에요. 두 번째, 당근은 위치 기반이에요. 똑같은 중고거래지만. 그 차별화 하나예요. 그걸로 당근이 일어난 거예요. 당근 마켓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중고거래 사이트들을 중고거래 제품을 다 모아놓은 정보, 빅데이터의 어떤 그 집합체, 이게 바로 당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켓이 생겼나 하면 이거랑 또 차별화되게 예를 들면 뭐 떤 데는 낚시 중고용품만 거래하는 몰이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어떤 데는 예를 들면 뭐 가장 많은 게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한복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입고 안 입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 거래를 통해서 계속 입을 수 있게, 그러니까 입을 사람들한테 하루 나이트를 빌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런 몰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세포마켓이라 그래요. 세포마켓. 특정한 카테고리에 대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세포마켓. 그리고 특히 이런 거를 SNS를 통해서 예,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세포마켓이에요. 음.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통 트렌드가 어떻게 가냐면 뭐 오늘도 보면 텔레비 보면 공생의 법칙 뭐 이런 뭐 드라마도 아니 저기 그 TV 어떻게 보면 편성한 그런 어떤 제목도 있던데요. 편성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드라마가 아니죠. 프로그램들이 있던데 이런 프로그램들의 다 뭐냐면 환경이고 ESG라고 들어보셨죠? 예. 지속 가능 경영? 예. ESG. ESG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죠? 요즘에 ESG ESG 경영 이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환경과 사회와 지배 구조를 뜻하는 용어인데요. 한마디로 뭐예요? 지속 가능한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어떤 방향, 그리고 경영 또는 제품들을 ESG 제품, ESG 경영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ESG라는 게 되게 지금은 중요한데 특히 이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어떤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풍토 아니면 사회 현상 아니면 제품 경영 이런 걸 다 ESG라고 표현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도 텔레비 보니까 그 뭐죠? 자연에서 우세종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베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그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잡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잡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먹거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그 뭐 사람이 먹기 좀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사료로 만든다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ESG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그런 쪽으로 유통 트렌드가 일어난다는 거죠. 고객들이 뭔가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더 오랫동안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환경을 재조성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 제품 이런 것들도 선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저 위에도 얘기했지만 유통의 빠름은 점점 빨라질 거라는 거죠. 이제 새벽 배송이 나온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이제 시간 배송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지금도 뭐 쉽게 보면 번개 배송 있잖아요. 그냥 음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제품들도 이런 번개 배송이 이제 일어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역에 있는 대형 마트가 아마 그 집합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서 바로바로 배송이 일어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장의 트렌드는요, 뭐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지만, 여하튼 온라인 시장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시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소가 이제 제약을 안 받아요. 그렇죠? 특히 크로스 보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크로스 보더가 뭐예요? 국가 간의 상품을 유통시키는 어디서?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시키는 전문가, 유통상 이걸 뭐라 그래? 크로스 보더라 그래요. 크로스 보더. 트렌드에서 크로스 보더는 잘 알아두십시오. 뭐예요? 크로스 보더는 국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뭐를 하는 거예요? 통해 상품을 유통시키는 전문가인데 주로 어떤 걸 이용해서 글로벌 이커머스를 활용해서 하는 유통 전문가를 뭐라 그런다? 국제무역상을 뭐라 그런다? 크로스 보더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온라인 시장은 이제는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했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연세가 있는 분들이 거꾸로 이런 핸드폰,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더 물건들도 많이 사고 교류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밴드를 가장 많이 쓰는 그 세대가 페이스북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지만 밴드를 가장 많이 쓰는 세대가 시니어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니어층들이 온라인 시장의 트렌드를 또 앞서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키워드 분석을 해봐도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검색량을 분석을 해봐도 이런 뭐죠? 어, PC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다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기다 뭘 쳐볼까요? 시니어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보세요. 시니어라 그러니까 PC에서는 어떻게 돼? 4,600번 검색되는데 모바일에서는 12,400번이 검색이 돼요. 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PC보다는 모바일이 훨씬 더 검색이 더 많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특히 여기도 뭐 시니어 관련되니까 죽이라고 나오죠. 이거 연하식. 이런 것들도 시니어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이런 것도 보면 거의 10배가 차이 나요. 모바일이. 이런 것 때문에 모바일이 점점 그 시니어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도 주축이 이제 예전에는 젊은 층이었는데 시니어층들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컴퓨터에서 모바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거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객 서비스의 자동화예요. 음, 그러니까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시장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온라인 회사의 특징이 전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이버 혹시 전화번호 아세요? 없어요. CS 센터 전화번호 없습니다. 뭘로 해요 다? AI 그리고 SNS로 직접 챗봇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동화된 로봇이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든 시스템이 지금 또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라인 마켓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신 분들은 이런 어떤 챗봇이라든가 AI 기능을 통한 CS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경쟁 분석 정의는 요거 다음 챕터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